하락보다는 상승이 익숙한 미국 증시이기 때문에 최근 조정이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의 중장기 성장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지금의 조정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상승을 준비하는 기회로 활용해야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하락장에서 사야 할 또 하나의 S&P 500 ETF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AI 버블 논란 그리고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미국 증시가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AI 버블 논란과 함께 그동안 미국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이 매그니피센트 7 종목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뉴스만 보면 미국 증시가 엄청난 조정을 겪고 있는 건가 싶을 정도인데요. 실제 S&P 500 지수는 지난 10월 28일 전고점 대비해서 5%도 안 빠졌어요. 미국 증시가요, 본격적인 조정을 받기 시작한 11월 초부터 11월 17일까지의 성과를 봐도 S&P 500 하락은 2.6%에 불과합니다. 기술주 대표주이수인 나스닥 100도 4.5%밖에 안 빠졌고요. 심지어 AI 버블 논란의 한가운데 있는 미국 빅테크 ETF도 마이너스 5.7, 반도체 ETF도 마이너스 7.1%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감내할 수 있는 위험 성향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신뢰되는 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식 투자를 한다면요, 사실 이 정도의 하락은 하락이라고 부르기도 다소 민망하죠. 이번 하락장을 유난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소위 말해 꿈을 먹는 주식들, 중소형 성장주 비중이 높은 분들일 겁니다. ARKK 마이너스 14.4% 기록을 했고요. 개별 종목들 수익률은 훨씬 더 처참합니다. 아이온큐와 서클 인터넷은 각각 양자 컴퓨팅과 스테이블 코인 대표 종목이고요. 암호화폐에도 큰 폭의 조정을 보이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리고 비트마인 같은 DAT 기업들도 같이 폭락을 했습니다. 지난 11월 6일 올려드린 영상에서요, 성장주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 중소형 성장주들 조정폭 커질 수 있다, 조심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물론 시장이 다시 반등을 한다면 이런 종목들이 훨씬 더 큰 폭으로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시장에 대한 전망과 무관하게 이런 종목들을 지금 더 산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말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면 그때 그 종목 더 샀어야 하나? 이런 생각들 들 거예요. 심하신 분들은 아마 포모가 오기도 하겠죠. 하지만 계좌에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40 찍히는 것보다 포모를 경험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런 종목들에 대한 정말 강한 확신이 있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성장주는 대표지수 그리고 빅테크 중심으로 분할 매수할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미국 ETF를 투자하신다면 S&P 500 ETF는 아마 대부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단기 전망, 부정적인 노이즈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그래 오셨던 것처럼 더 사시면 됩니다. S&P 500 ETF 뭐 사야 하는지 많이 질문 주시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SPY-M 사시면 됩니다. 얼마 전까지 티커가 SPLG였는데요. SPY-M으로 바뀌었어요. 과거 영상에서 저도 SPLG로 소개를 드렸는데 SPLG와 같은 ETF니까요. SPY-M을 사시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또 하나의 S&P 500 ETF는요. TOPT 탑T입니다.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S&P 500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500개 종목 중에 시가총액 상위 20개 기업에만 투자하는 ETF입니다. 상장한 지 이제 1년이 조금 지났고요. 그래서 운용 규모도 크진 않습니다. 다른 S&P 500 ETF들 규모가 워낙 커서 그렇지, 그래도 원화로 환산하면 약 6,400억 정도 되는 규모니까요. 절대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어떤 운용사에서 운용하는지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죠. iShares라는 브랜드 보이실 겁니다. 다들 짐작하셨을 텐데 블랙락에서 운용하는 ETF입니다. 운용 규모 그리고 운용사 걱정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수가 0.2%로요. 다른 S&P 500 ETF들과 비교하면 다소 높아요. 하지만 늘 말씀을 드리죠. 기초지수가 다른 두 ETF의 보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락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분들에게 S&P 500이 아닌 탑T를 추천드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S&P 500에서요, 시가총액 상위 20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50%입니다. 500 종목 중에요, 단 20종목이 포트폴리오의 절반을 차지하는 거죠. 결국 20종목이 S&P 500의 방향성을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S&P 500 ETF IVV와 탑T의 상위 10종목을 비교한 것인데요. 당연히 구성 종목은 똑같아요. 다만 탑T는요, 포트폴리오 100%가 20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의 편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죠. S&P 500 지수와 탑티의 기초지수의 최근 10년 누적 성과를 비교한 겁니다. 10년 연환산 수익률이요. 4%포인트가 넘게 차이가 나요. S&P 500은 14.5, S&P 500 탑 20 인덱스는 18.6%. 특히 2023년 이후에 두 지수의 누적 성과 차이가요. 더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023년부터 빅테크가 좋아서 이렇게 벌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질문을 주실 텐데 맞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S&P 500 주가, 실적 모두 빅테크가 멱살 잡아 끌어올렸기 때문에 최근에 수익률 차이가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차트를 하나 더 가지고 와봤습니다. 2015년부터요, 2024년까지 S&P 500과 S&P 500 탑 20의 연도별 성과를 비교한 것인데요. 2020년 이전까지만 해도요, S&P 500 지수에서 빅테크들의 영향력이 지금처럼 크지 않았어요. 수익률이요, 2023년, 2024년처럼 압도적이지는 않지만 2020년 이전의 성과를 비교해 보더라도요, S&P 500이 플러스를 기록한 해에는 어김없이 S&P 500보다 S&P 500 탑 20이 성과가 더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빅테크가 이끌고 있는 지금이나 빅테크의 존재감이 미미했던 예전이나 S&P 500 성과를 견인하는 것은 S&P 500 탑 20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최근 1년 성과인데요. 당연히 S&P 500과 비교하면 변동성은 높아요. 탑T가 빠질 때는 더 빠지고요. 오를 때는 더 오릅니다. S&P 500의 중장기 성장을 믿는다면 하락장에서 S&P 500 ETF가 아닌 탑T를 추천드린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S&P 500보다 더 빠질 수도 있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S&P 500 상위 20 종목이 올라가지 못하면요, S&P 500도 못 오릅니다. 최근 1년 성과를 보면 스파이가 13.5, 탑T가 21.47%인데요. 4월 7일 이후 최근까지의 성과만 비교해보면요, 탑T가 스파이 대비해서 10%포인트 이상 더 높습니다. 하락장에서 S&P 500 대신 탑T를 매수했다면 상승장에서 S&P 500보다 더 높은 이러한 흐름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탑T, 결국 또 하나의 빅테크 집중 투자 ETF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상위 10종목만 보면요, 나스닥 100 ETF인 QQQ랑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언뜻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상위 10종목이 전부가 아니죠. 나스닥 100은요, 포트폴리오 전체가 오직 기술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S&P 500 탑 20은 S&P 500 시가총액 상위 20종목으로 구성이 돼요.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 영향력이 줄어들어도 나스닥 100 구성 종목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탑T는 아니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상위 20종목이 자연스럽게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포트폴리오 전체를 보면 S&P 500 탑 20의 현재 모습도 나스닥 100이랑 많이 달라요. S&P 500 탑 20 구성 종목을 거래소별로 구분을 해본 건데요. 뉴욕 거래소 상장 종목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30%를 차지하는 종목이요, 무려 11종목입니다. 나스닥 100 지수는 오직 나스닥 거래소 상장 종목으로만 구성이 되니까요.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죽어다 깨어나도 나스닥 100 지수에는 편입될 수 없는 종목들이에요. 종목들의 면면을 보면 확실히 빅테크와는 결이 많이 다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JP모건, 일라이릴리, 비자, 엑손모빌, 존슨앤존스, 여기까지만 보시더라도 빅테크와 상반되는 성격의 종목들이 포트폴리오의 30%나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조금 더 명확하게 섹터별 비중을 보더라도요, 금융이 13.5, 헬스케어가 8.6, 그리고 필수소비재 4.3, 에너지 2.53, 섹터별 분산도 나스닥 100보다 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 100과 전혀 다른 이런 포트폴리오 구성은요, 수익률에도 나타납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막대 그래프인데요. 2025년 11월 3일부터 11월 17일까지의 기간 성과를 다시 보면요, 탑T는 마이너스 2.69%를 기록을 했어요. 20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ETF면 뭔가 변동성이 굉장히 높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술주에 집중되어 있는 나스닥 100보다 오히려 덜 빠졌습니다. 편입비 상위 10종목만 비교해보면 차이가 없어 보인다라는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술주 100%인 나스닥 100과 분명히 차별화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요. 그 차별화를 만드는 포트폴리오 30%의 구성 종목들은 빅테크와는 성격이 다른 종목들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부정적인 뉴스가 쏟아집니다. 불안하실 텐데요. 변동성 높은 꿈을 먹는 주식들에 높은 비중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미국 증시의 중장기 성장 의심하지 않는다면 S&P 500 ETF 그냥 모아가시면 되고요. 조금 더 이러한 시장의 변동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오늘 소개해드린 탑틱 관심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